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지훈입니다. 수능 수학 4전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9번부터 해설하겠습니다. 자,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 3차함수가 y는 5에서 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극점부터 찾아야겠죠. f'x는 3x제곱 플러스 6ax 마이너스 9a 제곱으로 전개되고요. 요 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3으로 묶고 나면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a 제곱입니다. a랑 3a로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x 플러스 3a가 됩니다. 즉 fx 함수는 x는 마이너스 3a와 그리고 x는 a에서 극점을 가진다는 소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x는 3a, 마이너스 3a, x는 a. 자, 여기서 y는 5라는 직선과 접한다라고 하면 y는 5라는 직선은 위에 이런 식으로 위치하거나 또는 아래에 위치할 수 있는데 a라는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음수, 여기에서는 양수 값을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 힌트에서 사실 다 대입할 필요 없이 y절편이 4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y축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여기쯤에 네, 얘가 0,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y는 5라는 직선은 사실 여기서 지날 수 없고 당연히 위에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함수 fx에 마이너스 3a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7a 세제곱 플러스 27a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7a 세제곱 플러스 4가 되고 그 값이 5랑 같아집니다. 위에 마이너스 27a 세제곱과 27a 세제곱이 날아가면서 a의 값은 3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f2 대입해 주시면 이건 생각하겠습니다. 14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문제 상황에서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제가 그냥 편의상 그림은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y는 ax-2라는 곡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곡선에 지나는 한 제1사분면 위의 점을 a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a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수선을 내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b, 그리고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죠. 제가 잘못 그렸네요. 마이너스 2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와 B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 같도록 제가 그림을 좀 그렸어요. 그 다음 밑으로는 O는 원점이라고 했고 OAC의 넓이가 8이라는 힌트까지 나와 있습니다. 망설일 필요 없이 B라는 점을 K, 0으로 잡고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높이가 AK-2가 되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높이가 점근선까지 거리가 2가 되겠죠. 그죠? 두 개의 거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K는 4라는 등식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다음 넓이 힌트에서도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 해주면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여기 높이는 4가 되겠죠. 그래서 4를 계산해 주시면 그 넓이는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의 값은 4의 값이 나오고요.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해 주면 A는 루트 2가 나옵니다. OB의 길이는 결국 K랑 똑같으니까 구하라는 값은 AK가 되겠고요. 루트 2에다가 4 곱하면 2에 2분의 5승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t는 0에서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p점의 속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4라는 2차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xt 식을 적어두고 가겠습니다. 위치 식은 3분의 1 t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k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x0는 0이죠. 그래서 원점 출발이니까 0이 되겠어요. 기억부터 보시면
k가 0인 상황에서는 얘가 날아가는 상황, 그리고 x1이 3분의 13임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대입해보면 3분의 1에다가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3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TK는 3일 때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꾼다라고 했는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소리는 VT에 부호 변화가 있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V라는 함수에 3을 대입해 보시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VT에 판별식을 한번 구해보면 T-16으로 음수가 나오죠. 즉 해당 판별식은 해당 2차식은 위에 떠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근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VT는 부호 변화가 없는 함수가 되겠어요. 항상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K는 5인 상황에서 이동 거리라고 했죠. 0에서부터 2까지 이동 거리가 3이다 라고 했는데 VT 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는 1과 5에서 부호를 1과 4에서 부호 변화가 있는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동 거리 함수는 여기 좀 계산을 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2까지 V 절대값을 적분해주면 0에서부터 1까지는 V가 양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는 V가 음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걸 이제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3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 과정 좀 생략하겠습니다. 디귿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2번 문항 시작하겠습니다. AN 수열은 등비 수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A1 더하기 A4 더하기 A7. 자, 얘를 다 A1으로 한번 묶어주죠. 그러면 2A1에 1 더하기 R 세제곱 플러스 R 여섯제곱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또한 A4로 묶을 수 있겠죠. A1에다가 R 세제곱으로 묶어주시면 1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R 여섯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묶어보니까 사실 요 두 개의 식은 R 세제곱만큼의 차이가 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2를 빼야겠네요. 네, 다시 여기 두 개씩 요 식과 요 식은 R 세제곱만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요 두 개의 식을 나눠주시면 2는 R 세제곱이라고 둘 수 있고요. 따라서 R은 2의 3분의 1승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식에다가 한번 다시 대입을 해주시면 A1에다가 R 세제곱 1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R 여섯제곱은 6이 됩니다. 요 자리에 R 세제곱이 2라는 값을 대입하면 여기 2, 그 다음 2, 4 정리가 되면서 A1은 7분의 3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A10 구하라고 했으니까 A10은 A1 7분의 3에다가 곱하기 R의 9제곱, 즉 8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7분의 24가 되겠어요. fx는 이러한 2차 함수고요. 그 다음 그 위에 1, 마이너스 6에서의 접선 L이라고 했고, 그 다음 gx는 3차 곱하기 2차 함수죠. 그죠? 거기에서 1, 6에서의 접선을 m이라고 했습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단순 계산이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L이란 직선 구하기 전에 f'1부터 한번 구해보죠. f'1은 2x-4 함수에 x에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g'1도 구해 놓읍시다. g'1은 해당 함수 앞미분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뒷미분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f'x가 되겠죠. 거기에 x 자리에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f1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가 나왔었죠. 플러스 2로 정리돼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L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로 시작하는 1차 함수인데 1, 마이너스 6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그 다음 M 직선은 y는 마이너스 4x로 시작하는
함수인데 1,6을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자, L 직선은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 됩니다. 이러한 직선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그 다음에 요 직선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직선은 여기 10이라는 점 y절편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 되면서 요런 점에서 만납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을 연립해주면 2x는 14가 돼요. x는 7이 나오죠. 그래서 해당 좌표는 7, 뭐시기가 됩니다. 7, 땡. 요 좌표는 구할 필요가 없죠. 사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넓이는 14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1에서 49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항 보겠습니다. 그 문제 힌트에서 나와 있는 길이 힌트들은 제가 다 노란색으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각도 힌트들, 세타 같다라고 더 있고, 그리고 90도라는 힌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D라는 힌트가 A, B의 2대1 내분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길이 각각 2와 1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적에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는데 꼭 순서대로 점의 좌표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라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는 마지막에 구하라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GH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해야 될 건 지금 요 길이구나. 근데 요 길이 구할 때 보면은 사인 세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사인 세타분의 어떠한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뭐 코사인 법칙으로도 구해낼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길이 또는 각도라는 힌트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는 해당 길이 또는 각도를 기준으로 다른 삼각형으로 옮겨가야 되는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요 삼각형을 바라보든 아니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을 바라보든 두 개의 삼각형에 대한 정보 중 하나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X라고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밑에 삼각형들을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이라는 길이 4라는 길이 나와 있고 직각 힌트 나와 있으니까 우리 대각선의 길이는 5라고 바로 나오죠. 즉 세타에 대한 각도 힌트가 완성이 됩니다. 또한 여기 길이가 2대1이라는 힌트를 줬다는 것은 우리 반지름의 길이가 2라는 것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각각 2와 2를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위의 삼각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엔 각도 정보는 나왔고요. 그 다음 다른 힌트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다른 힌트 보시면 저는 요걸 봤거든요. 요 삼각형의 힌트 다 나왔죠. 그죠? 2루트 6 나오고 5 나왔고 2 나왔으니까 사실 우리는 요 각도에 대한 힌트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요런 보조선 하나만 긋고 나면요. 요 길이 또한 여기 삼각형에 대한 정보와 여기 길이 정보와 길이 정보 3이죠. 3. 그리고 요 각도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길이 정보가 나오고요. 각도와 길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각도, 길이, 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따라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겁니다. 요 길이를 제가 A라고 두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요것도 알파라고 두고 시작할게요. 삼각형 CGA에서 코사인 법칙 써보면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2 루트 6 곱하기 5분의 제곱하고 나면 24 플러스 25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45에다가 4 곱하기 5 곱하기 루트 6이 되겠어요. 약분해 주시면 4 루트 6분의 9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A 길이 한번 구해봅시다. 삼각형 이번엔 CGE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더 이용하면 A 길이가 나오겠죠. A 길이는 24 더하기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2 루트 6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됩니다. 자, 약분할 수 있는 것 약분 다 해주고요. 루트 6, 루트 6, 4, 4. 그러고 나면 27이 빠지죠? 6이 되겠습니다. 6. 따라서 A 길이는 루트 6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끝났죠? 여기 큰 원에서 보시면 사인 알파분의 A는 사인 세타분의 X랑 똑같고, 그리고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같은 경우 여기 노란색 직각삼각형에 대한 사인 각도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사인 세타는. 따라서 마무리합시다. 사인 알파분의 A는 사인 세타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X가 되겠어요. 따라서 X는 여기서 사인 세타도, 사인 알파도 한번 구해봅시다. 제곱해주면 16 곱하기 6이 돼서 96이 되거든요. 그래서 96에서 81을 빼주면 15가 되겠죠. 루트 15라고 적을게요. 4루트 6. 루트 3까지 나눠주면 루트 2에다가 루트 5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루트 2분의 4루트 2분의 루트 5, 그 다음 위에는 루트 6 곱하기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5분의 4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5루트 5에 넘겨주시면 5루트 5분의 4, 4, 16, 32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양쪽에 분모 분자에 루트 5를 곱해주면 25분의 32 루트 15가 되겠죠. 이어서 15번 문항 해설하겠습니다. 네, 15번 문항 해설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수능은 객관식 문항이 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21번, 22번 문항으로 이렇게 몰려져 있다는 거 참고하고 해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 문항 보겠습니다. fx, 끊어져 있는 함수, 그리고 gx도 끊어져 있는 함수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hx 함수는 0에서부터 x까지 gt-ft dt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는 사실 문제 부류가 크게 두 가지로 바뀌는데, hx의 그래프를 그려내야 되는 유형과 또는 극점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극값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결국엔 우리 hx라는 함수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안에 있는 속함수, 그러니까 미분한 함수죠. h'x를 분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양수 a라는 말을 안 적어놨죠? 이것만 적고 가겠습니다. 자, 따라서 hx를 한번 미분해보면 gx-fx가 되거든요. 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는 것은 부호 변화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고, 결국엔 부호 변화가 딱 한 개가 생기게 하는 그런 a의 최대값을 k라고 한다. 우리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fx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 함수니까 0과 1을 지나는 이런 2차 함수의 결합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여기 찍겠습니다. 마이너스 1,0 지나고, 그 다음에 좀 비슷하게 찍을게요. 여기쯤에 마이너스 1 지나고, 그 다음에 1,0 지나는 그런 함수인데 사이에서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 1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은 여기서의 미분 계수가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미분 계수보다 낮으면은 여기서 통과하는 어떤 뚫고 가는 점이 없을 거고, 미분 계수보다 높으면 뚫고 가는 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 1에서의 미분 계수가 무엇이냐 부터 한번 보셔야 됩니다. f'1 구해보면 2x-1에다가 x에 1을 대입한 값이죠. 그래서 1이 되겠어요. 즉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은 1이 되고요. a 값을 기준으로 a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 부호 변화가
한 개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뚫고 가는 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좀 분류를 하자면 지금 상황에서 얘가 조금 누워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누워있다라고 가정해보면 지금 주황색 함수에서 흰색 함수 fx를 뺀 건데요. 자, 여기까지는 주황색 함수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부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쭉 가다가 여기서 부호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x는 1에서 부호 변화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전히 한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a는 가능하죠. 즉, a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적을게요. a가 1보다 작을 때는 h'x는 x는 1에서 부호 변화가 생깁니다. 나머지 점에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이런 1이라는 기준선보다 살짝 더 가파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물론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보겠습니다. 1이라는 기준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 1,0에서 이렇게 더 가파르게 생겼다라고 하면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부호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왜? 그 주황색 함수보다 흰색 함수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그죠?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부호 변화 없다가 이렇게 통과하는 점에서 부호 변화가 생깁니다. 즉, 1은 사실 원래 얘보다 낮았으면 1에서 부호 변화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 1보다 크다면 다른 점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고 1에서는 부호 변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1이라는 기준선은 부호 변화에 그 부호 변화가 생기는 x의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영향을 주냐? 얘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얘가. 그래프가 다시 한번 그리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이런 접선을 기준으로 접선보다 조금 더 가파르면 얘가 통과하는 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항상 부호 변화가 한 개 점에서 생기는데 여기에서는 요 기울기에 따라서 부호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뚫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부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 1이라는 값은 기준점이 기준이 되지 않고 사실상 여기에 접하는 그런 순간이 기준점이 되겠죠. 따라서 fx의 왼쪽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접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써보면 y는 마이너스 2t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접하는 직선이 지나는 이런 점, 얘를 t,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점이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0은 2t에 t 플러스 1 마이너스 t제곱는 t제곱 플러스 2t가 돼요. t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0은 아니니까. 따라서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4라는 기울기를 가지고요. 얘가 접하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보다 4가 되죠. 4. 제가 잘못 적었네요.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나면 여기 4죠. 네. 기울기 4가 되니까 이 기울기 4를 기준으로 조금만 더 가파르다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4보다 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여도 얘가 두 개의 점에서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호 변화가 한 개, 두 개,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반드시 하나를 지나는 세 개의 부호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A가 만약에 4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렇게 부호 변화가 세 개를 가지기 때문에 안 되고 4까지만 부호 변화가 한 개를 만족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에서 우리 K의 값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K는 4일 때 K 더하기 H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H3만 구해보겠습니다. H3은 0에서부터 3까지 gx-fx고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기울기가 4라고 한다면 여기선 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에서 기준으로는 얘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 함수가 이런 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y는 4의 x-1이라는 직선이고 그 다음 또한 이 곡선은 x-1이죠. 따라서 두 개의 함수가 같다라고 한번 더 보면 x는 여기 4라는 점에서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0에서부터 3까지 적분하는데 항상 주황색 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는 끊어서 0에서부터 1까지 주황색 함수는 0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0-fx dx 그 다음에 1에서부터 3까지는요. 주황색 함수가 4x-1이고 fx가 x-1이죠. 그래서 요 식을 적분해주면 되겠어요. fx, x, x-1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식은 과정은 좀 생략하고 답만 적겠습니다. 답이 네, 2분의 7이 나와요. 따라서 K가 4고 여기 값이 2분의 7이니까 두 개 더해 주시면 2분의 15가 되겠죠. 답은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0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20번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에서도 예고했듯이 이렇게 가나다 합당형 문제가 나왔죠. 보시면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 가시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A1 같은 경우에는 7이라고 나와 있고요. 2, 3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귀납적인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식의 계산을 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놨죠. 제가 가 구하는 과정을 스텝 1, 나 구하는 과정을 스텝 2, 다 구하는 과정을 스텝 3로 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스텝 1 보시면 2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하여 라고 말이 나와 있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노란색 식을 사용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니까로 끝났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 식은 노란색 식과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식은 그 노란색 식에서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두 개의 식 다 노란색 식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서술을 해보죠. K는 1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a, n 플러스 a, k를 적어주시면 여기 노란색 식에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죠. 그래서 3분의 2에다가 a, n 플러스 1이 되고요. 플러스 6분의 1에 전개하겠습니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6분의 1에 n 플러스 1 다음 플러스 10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 원래식이죠. 3분의 2에 an 나오고요. 플러스 6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6분의 1 n 플러스 10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뺀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같이 빼주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상황에서 나와 있듯이 요 값은 an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냥 얘는 3분의 2로 이렇게 묶이죠. a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an 그 다음 여기 위의 식에서는 없앨 수 있는 것들 없애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3분의 1n과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나오니까 그냥 3분의 1n만 남겠죠. 그래서 이 값이 가가 되겠어요. 가. 따라서 요 자리에다가 3을 곱한 게 요 식이 되겠죠. 그래서 fn 같은 경우에는 3분의 n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 적고 갈게요. 얘가 3분의 n이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로 한번 넘어가면은 네모식에다가 n은 2만 대입하래요. 그럼 대입해 봅시다. 이 왼쪽 식 같은 경우에는 1항과 2항을 더한 거고 오른쪽 식은 3분의 2에다가 a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값에 7을 대입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 넘기겠습니다. 3분의 1 a2는
3분의 1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3분의 10 나오죠. 따라서 A2는 10 나옵니다. 10. 네, 얘가 나가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하라는 대로 쭉 하면 되죠. 그 다음 가 힌트 같은 경우에도 자, 기역과 니은에 의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힌트를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해라라는 힌트, 그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죠. 기역 같은 경우는 요 식이고요. 두 번째 니은식은 요게 있는 식입니다. 보시면 A1 같은 경우에는 우리 7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7.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0. 그 다음 기역을 어떻게 쓰라는 걸까요? 잘 보시면 여기 an 플러스 am 플러스 1 자리에 그 n 자리에 2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죠. 여기 식에서. 그래서 요 식에는 지금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n 대신에 2k 플러스 1을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분의 요 n 자리에 2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여기 들어갈 식이 2k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2k 플러스 1. 자, 계산을 하고 나면 17에다가 뒤에 있는 식은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3항 곱하기 5가 되겠어요. 5 곱하기 3 대입하시면 7 되니까 35. 따라서 계산하면 52가 되겠어요. 네, 다의 값은 52가 됩니다. 자, 마무리하죠. F에다가 12를 대입하면 4가 되고요. 그 다음 위에 있는 값은 10 곱하기 52가 돼서 약분하면 5, 약분하면 26. 따라서 답은 13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21번으로 오겠습니다. 네, 21번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응시했던 학생들이면 다 기억을 하실 텐데 21번 문항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기하적 해석이 잘 안 나왔어요. 거의 다 대수적 해석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 문제 또한 기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케이스 분류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대수적 그런 힌트들부터 다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하적인 해석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정보가 굉장히 많고 힌트도 굉장히 많은데 그 힌트들을 조합하자니 그런 이제 순서도 그렇고 정보가 정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수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힌트들을 먼저 다 끌어내고 어떻게 정리할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번 보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라고 나와 있죠. 모양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하여 gx 함수는 t보다 작을 때 t보다 클 때. 자, 이번 평가원에서 수능 이제 출제 이번 EBS에서 사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교육에 나오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스킬들을 많이 학습한 학생들이 유리한 시험을 내지 않겠다라고 그걸 이제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요걸 보고 나서 이제 사교육 강의를 많이 들은 학생들은 일단 그래프부터 그리고 시작할 건데 일단 그러지 말고 이런 것부터 봅시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t라는 곳에서 얘가 부드럽게 이렇게 딱 부드럽게가 아니라 이렇게 딱 접합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 힌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ft는 0이다라는 정보 하나만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t가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fx의 근 중 하나다라는 거, 근에서 이런 어떤 이제 그래프의 변화가 있다. 그 다음 가조건 보시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리미트 우미분계수죠.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얘의 존재성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떤 힌트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a가 0과 2가 아닌 점에서는 얘가 존재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a가 0일 때와 2일 때만 조심하면 되는데 물론 이렇게 좀 보세요. gx 같은 경우에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 그래서 gx가 이제 a가 0일 때랑 그리고 2일 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g0과 g2의 값이 0이라는 것도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엔 gx 함수는 fx 또는 마이너스 fx인데 0을 대입해서도 2를 대입해서도 0이라는 소리는 요 힌트는 fx에 대한 힌트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f0 그리고 f2가 0이라는 힌트로 이렇게 바꿔낼 수 있겠죠. 따라서 fx 함수는 0과 2를 지나는 3차 함수고요. 다른 거는 어디서 가지는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 보시면 x가 m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gx라고 나와 있고요. 이 값이 음수가 되기 위한 그런 자연수 m의 집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저는 여기서 뭐부터 좀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냐면 자연수 m이라는 게 귀한 정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연수 m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다음과 같은 식이니까 우리는 여기 정보에서도 몇 가지를 더 끌어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 g-1이 양수다. 얘는 자연수죠, 그지? 자연수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g1도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g1의 값도 당연히 얘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곱해서 양수가 되겠죠. 물론 자연수라는 힌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부호 정도만 적으면 우리 나중에 케이스 분류에서 많이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적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자, 요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기하적인 접근 물론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된다? 대수적인 접근부터 하라. 왜 그러냐면 fx 같은 경우에는 x-2로 묶이잖아요. 결국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x-2로 이렇게 약분이 되는 그런 쉬운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fx는 최고상계수 a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a에다가 x-2 그리고 x-k라고 한번 작성을 하고 가겠습니다. 물론 얘가 빨간색 힌트고요. k라는 값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t가 될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또는 2거나 또는 k다 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죠. 지금 노란색 힌트에서.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 보라색 함수 힌트 한번 보겠습니다. x 곱하기 x-2분의 gx 한번 바라보자. 얘 한번 바라보면요. x, x-2 다 약분하고 나서 마이너스 a, x-k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x-k 나옵니다. x가 t보다 작을 때 x가 t보다 클 때로 정의가 되죠.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정의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x는 m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일단 그 정의하기 전에 요 그래프부터 한번 그리고 판단해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얘가 음수가 된다, 양수가 된다 이런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1차 함수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기준점이 되는 점이 k. 얘는 k,0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끊어져 있는 곳이 t죠, t. 그래서 k와 t가 더 작은지 큰지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가 될 텐데요. 이렇게 한번 그리고 가겠습니다. 얘는 k라는 점에서 이렇게 V자로 그려지는 그런 함수예요. 다시 V자가 아니라 k라는 점에서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수 함수, 그 다음에 요 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음수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t가 k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가 어디서 끊어져 있냐? 여기서 끊어져 있는 거죠. t. 그 다음에 이 왼쪽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로 시작하는 함수니까 요런 함수로 이렇게 그려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색칠돼서 갈아타는 함수. 지금 요 함수가 x-2의 gx 함수일 겁니다. 요 함수가. 그 다음에 만약에 t가 k랑 같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전에 t라는 값은 k와 같을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t가 0이거나 1이 2다 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물론 k가 2보다 큰지 작은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t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지금 k는 아니니까 0 또는 2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t가 k가 된다. 지금 노란색 힌트에서 t가 k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k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가 t가 되기도 하니까 이렇게 갔다가 끊어졌다가 색칠되고 다시 이렇게 갈아타는 그런 함수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k가 만약에 t보다 작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가 k가 되고요. 그 다음 t라는 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t라는 점이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갈아타게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파란색 함수가 지금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음수가 되는 구간이 어디냐? 여기죠, 여기. 지금 요 구간.
여기가 음수가 되는 구간. 그 다음 얘는 음수가 되는 구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음수가 되는 구간이 없으면 안 되니까 t는 k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t는 k라는 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t라는 값은 될 수 있는 후보가 그럼 k는 아니니까 0 또는 2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값이 0 또는 2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봐봐요. 얘가 음수의 구간이 k에서부터 t까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음수인 자연수 m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t에서부터 음수가 되는 구간이 t에서부터 k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m의 값이.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도 좀 적고 갈게요. 여기에서도 이제 k에서부터 t까지가 되겠어요. m의 구간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t의 값은 뭐 또는 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0 또는 2가 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m은 두 개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두 개. 근데 여기 0이 되면 당연히 자연수 m은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얘가 2가 되는 순간에도 자연수 m은 1로 단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죠. 구조상. 그래서 이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찾는 범위는 이 경우만 해당되고요. 네.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런 경우에서 t가 0이 되는 경우와 t가 2가 되는 경우로 케이스 분류를 해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진짜 케이스 1. t가 0이다. 이제 gx 그래프까지 다 그리고 시작하죠. 자, t가 0이라면 여기가 0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0에서부터 여기 k까지 자연수 m을 만족하는 m이 두 개 나와야 되니까 자연수 m은 1 또는 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따 여기까지 좀 그리고 할게요. 여기가 2가 되고요. 0이 되고요. 다시 0에서 이렇게 끊긴 함수인데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끊기죠. 그 다음에 여기 값이 k입니다. k. 여기 가운데 자연수가 1 그리고 2 정도만 묶여 있고 그 다음에 3은 여기 포함되면 안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의 범위는 2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 3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된다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3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0,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k 이렇게 지나는 y는 fx죠. 그 fx 함수에다가 우리 gx 함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gx 함수는 t가 0이죠. t가 0. 얘가 t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t0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이 함수가 지금 y는 gx 함수예요. 근데 아까 전에 보시면 y, g-1은 양수라고 했고 g1은 음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g1의 값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g1이 음수라는 거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건 계산 하나마나 당연히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정답이겠죠? t가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이 아니고 얘가 정답이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여기가 k고요. 그 다음에 2라는 점이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자연수는 두 개 생겨야 되니까 여기 지금 2라는 자연수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자연수도 하나 생기죠. 그죠? k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럼 fx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0과 2 지나고 그 다음 k를 지나는 이런 함수에서 지금 gx는 t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함수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y는 gx가 된다.
그러면 G-1이 양수다 성립하고요. G1이 음수다 다 성립하죠. 그래서 이런 조건 다 성립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G-1 같은 경우에는 6이 대입한 거죠. 2라고 했으니까 2보다 작은 범위니까 마이너스 F-1입니다. 여기 fx도 한번 적고 갈게요. 따라서 fx 함수, 요렇게 있죠, 여기. 그래서 fx는 a에다가 a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싹 다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a에 대해 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플러스 3a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g 1 마이너스 2분의 7까지 곱해보죠. 마이너스 2분의 7에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fx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f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에 f1 대입하면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k가 돼서 얘 날라가고 k-1 2분의 7a에다가 k-1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요 값이나 요 값이 2 또는 3을 가져야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 k의 범위도 나와 있죠. 지금 3에서부터 4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범위만 찾아보면 2 대입해보면 2분의 7a가 되죠. 그 다음 4 대입해보면, 다시 3 대입해보면, 제가 잘못 대입했네요. 7a가 됩니다. 7a. 그 다음 4 대입해보면 2분의 21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식에다가도 3을 간단하게 대입해보면 12a보다 크다가 되죠. 어쨌든 얘 계산하면 10.5a이고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크겠죠, 당연히. 따라서 우리 값이 될 수 있는 건 얘가 더 작으니까 얘가 2고요. 그 다음 얘가 3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산 과정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14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k의 값이 3분의 11로 정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다음 식에 대입을 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G-5는 65가 됩니다. 이 계산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2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y는 로그 함수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지수 함수 나와 있습니다. 밑이 각각 16이고 그 다음 4로 나와 있죠. 그래서 밑이 달라서 두 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우리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이렇게 22번 문항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형 분석해서 그 그래프 이제 추론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두 개의 함수 간의 어떤 관계성을 파악하고 나서 문제를 푼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지금 22번 문항의 핵심 트렌드는 뭐냐면 두 개의 함수에 대한 관계성을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술하라, 이제 시우로 넘어가라 라고 했었는데 아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성이 없어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요 로그 함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 밑에 잠깐만 넘어가 보면 a를 y는 x 대칭 이동한 점이라는 거에서부터 우리는 이 점만 대칭 이동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요 함수를 y는 x에 대한 역함수를 한번 구해 내보겠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x 자리에 y 자리에 x를 대입해서 x는 로그 16에 8y 플러스 2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8y 플러스 2는 16의 x 거듭제곱, 따라서 y는 16x-2에다가 나누기 8 이런 식으로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함수, 요 함수가 요 함수 위에 대칭함수, 여기 위 뭐가 있다? a의 대칭함수, 대칭점 b, a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4x-2, 1-2분의 1. 자, 지금 요 두 개의 식을 한번 볼 건데 주어져 있는 식 y는 4x-1-2분의 1.
두 개가 되게 연관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 4분의 1을 앞으로 딱 넘기는 순간 뭔가 규칙성이 있습니다. 4분의 1을 앞으로 넘기면 4의 x의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돼요. 얘가. 자, 그러고 나면 이 두 개의 함수는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생깁니다. 요게 좀 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보시면 x 대신에 지금 2x를 대입한 게 지금 위에 있는 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얘도 잘 안 보일 텐데 y 대신에 2y를 대입하면요. 여기 2y 대입하면 2가 나눠지고 나서 밑에 8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요 두 개 함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냐? x 대신에 뭘 대입했다? 2x 대입한 거고요. y 대신에는 2y를 대입한 함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들은 평행이동의 관계도 나왔었고 대칭이동의 관계도 나왔었고 역함수 해놓고 또 평행이동도 나왔었고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대 축소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잘 못 봤을 텐데 이제 많이 연습을 하는 학생들은 뭐 쉽진 않더라도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식으로 이렇게 전개해서 계산을 해서 우연히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맞춘 학생들도 사실 이게 두 배의 관계에 있다는 것도 좀 캐치를 할 수 있었을 거고요. 어찌됐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그리고 사실 쌤 이걸 어떻게 발견하냐? 처음에 쌤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그래프 그릴 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늦더라도 이렇게 그래프 그릴 적에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주황색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저 노란색부터 그릴게요. 4분의 1부터 노란색 함수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점근선 하나 가지고요. 그 다음 저는 이제 그래프 그릴 때 y절편까지도 그려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0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딱 절반이 지점,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요 함수가 y는 8분의 16x승 마이너스 2, 요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 주황색 함수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리고 y절편이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을 지납니다. 0 대입해 보시면요. 저는 여기서 딱 느낌 왔어. 이거 딱 두 배 차이네? 그래서 y 대신에 2y, y 대신에 마이너스 2y 이런 거 대입해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가져보면서 했는데 물론 쉬운 발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자마자 저는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x절편까지도 찾아냈으면 사실 조금 더 완벽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보시면 여기가 로그 16의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 16의 2, 즉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로그 4의 2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4분의 1이고 여기 값이 2분의 1이에요. 뭔가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뭔가 X축으로 2배, Y축으로 2배, 확도 축소가 일어난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이거 X 대신에 Y 대신에 X 대신에 2X를, Y 대신에 2Y를 대입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 해볼 만하다는 거죠. 물론 어렵습니다. 간단하진 않지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면 되게 쉽게 문제가 풀려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두 개, 요 점, 얘가 B, A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면 요 자리, 그러니까 X 자리에 2X를, Y 자리에 2Y를 대입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 함수를 Y는 f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함수는 2Y는 f2x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요 함수가 b, a를 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f 2b는 2a가 되겠어요. 2a. 따라서 요 점은 어디를 지나냐? 요 점은 요 함수는 2b, 2a를 지나는 함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도 보시면 되는데 x 대신에 2x, y 대신에 2y를 대입한다는 건 축소가 일어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x 방향으로 2배 축소, y 방향으로 2배 축소. 반대로 말하면 요 가족으로 갈 때는 2배 확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에서 주황색 함수로 갔을 때는 2배 확대, 그리고 위로도 2배 확대. 그래서 여기 b, a라는 점이 있다면 요 방향으로 2배 확대를 한 이 점, 2배 확대한 이 점, 2b, 여기 점이 2b, 2a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 점이 B다. 요 점이 B다. 왜냐하면 OB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겠죠. A와 B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A는 A, B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2B, 2A가 돼요. 두 개의 중점 구해보면 A 더하기 2B는 4분의 77이고요. 그 다음에 2A 더하기 B는 4분의 133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3A 더하기 B는 4분의 210 나와요. 그래서 얘 약분하면 72분의 35가 나오죠. 따라서 A의 값이 요게 2분의 35, 2분의 70 대입하면 2분의 70을 빼주면 2분의 63이 됐고요. 그 다음에 B의 값은 4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A, B의 값은 16분의 4, 2, 4,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457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